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내일이면 또 평일의 마지막, 또 내일이면은 이제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보합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리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소식들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 2분기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136% 증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더 블록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지난 2분기 비트코인 거래 비용이 직전 분기 대비 136% 상승을 했다. 동시에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비트코인 수용량도 연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급증을 했다는 얘기일 텐데요. 최근 들어 비트코인의 거래 보유 지갑수도 굉장히 높은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서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USDT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연초만 해도 USDT 테더의 시가총액은 4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USDT의 시가총액 급증의 배경으로는 이제 디파이, 그 중에서도 컴파운드 프로토콜의 약진을 꼽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탈중앙 대출 플랫폼 컴파운드는 이더리움 그리고 BAT, DAI, USDT 등 지원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모든 증시에서 이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암호화폐 시장도 USDT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급증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이 조사를 했는데 영국 성인 약 200만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 FCA의 최신 조사에 따르게 되면 영국 거주자의 3.86%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3.86%의 비율은 190만 성인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또한 75%의 암호화폐 소유자는 1000파운드 하나로 약 148.5만원 이하의 암호화폐 자산을 갖고 있다. 많은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블록체인 등의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이제 돈 늘리는 도박 수단이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가장 인기 있는 이유로 꼽혔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많은 소유자들이 영국 이외의 거래소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들어본 종목은 비트코인이 당연히 1위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비트코인 SV, 라이트코인이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만큼 페이스북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글로벌 기업이다, 굉장히 큰 기업이다. 리브라가 출시됐을 때 정말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 전반적으로 다시 리모델링 할 만한 이런 소재다, 얘기가 이제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점점 해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있던 분들 또한 암호화폐 시장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증가를 하고 확산이 돼 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는 게 눈에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펀디엑스에서는 포스기에 페이팔을 통한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이렇게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참 놀라운 소식인데, 페이팔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냐, 암호화폐 산업에 이렇게 확산을 하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펀디엑스 랩스가 펀디엑스 시스템을 통한 이용한 핸디 포스 계산 기기 펀디 엑스포스의 미결제 이제 대버깅이죠. 네, 페이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발표에 따르게 되면 페이팔은 엑스포스에 도입된 첫 모바일 결제 앱이라고 하는데, 페이팔이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미국에서 엑스포스를 통해 QR코드 결제 및 신용카드 지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펀디엑스는 페이팔의 도입을 선정하기 전에 SNS 상에서 언젠가의 모바일 페이먼트 앱의 도입안을 제시해 유저로부터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페이팔 외에도 위챗페이, 알리페이, 고페이 등이 있었지만 페이팔이 70% 이상의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페이팔 자체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더 들어온다, 산업을 확장시킨다, 투자를 한다, 요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얘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FATF에서는 암호화폐 송금 관련 새로운 국제 규범 대응 상황 검토 및 전체 회의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네, 국제금융규제 태스크포스인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는 6월 24일 전체 회의에 개요를 1일 발표했는데요. 네, 이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회의는 FAT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트래블 룰에 대한 각국 및 기업의 대응 상황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트래블 룰이라는 것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국제 송금에 관한 규칙으로 가상자산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는 거래 시 송금자와 수취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도 요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상세한 회의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회의 보고에 따르면 FATF는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 이제 전체적으로 FATF의 새로운 기준, 특히 트래블 룰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솔루션 개발에 있어 진보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제도권들의 도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급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FATF 기준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준을 더 수정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 스테이블 코인은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영역으로 익명의 피어투피어 트랜잭션을 포함한 MLTF 위험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감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2021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정말 2021년, 2022년 안에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모습들, 징후들이 서서히 포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암호화폐를 이렇게 막 송금하고 뭐 받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간혹가다 사고가 한 번씩 일어나죠. 암호화폐를 주소를 잘못 적어 다른 주소에 이체되는 이런 소식들 종종 접해 보셨을 텐데요. 네, 이스라엘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아주 획기적인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취소 버튼을 개발했는데 저는 듣다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스라엘의 이제 2년차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잘못된 지갑 주소로 전송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키로보가 암호화폐 거래에서 사람의 실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파이오 재단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암호화폐를 보낼 때 인적 오류 발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응답을 했고, 18%는 이 같은 오류로 인한 자금 손실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키로보 같은 경우는 송금자가 잘못된 주소로 보내는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을 발명했는데, 키로보는 송금자에게 고유 코드를 제공하고 수신자는 전송을 받기 위해 일치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키로보는 수령자가 올바른 코드를 제공할 때까지는 송금자는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키로보는 사용자의 개인키를 보유하지 않아 자금에 대해 전혀 접근할 수 없다. 비밀번호는 단순히 전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기능이 정말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게 된다면은 암호화폐 주소 이체할 때 아마 스트레스 여러분들도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잘 됐나 아닌가, 제대로 썼나 몇 번씩 확인하고 전송하고, 그리고 전송해서 바로 또 뜨지가 않죠. 뭐 한 20분 정도, 뭐 30분 정도, 길게는 1시간 정도 뒤에 전송이 되는데, 그 사이에 정말 수십 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요러한 과정, 요러한 스트레스가 싹 없어질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 네, 정말 정상적으로 상용화가, 이 기능이 널리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CBDC, 디지털 화폐에 관한 관심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엑센추어 블록체인 책임 같은 경우는 미국 CBDC 파일럿 테스트 빠르게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온라인 미디어 포캐스트에 따르게 되면 이제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공동 총괄 데이비드 트릿 엑센추어 글로벌 블록체인 책임이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가 허가가 난다면 미국은 빠르게 CBDC 파일럿 테스트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파일럿 테스트가 시작된다면 휴대폰의 월렛을 사용하고 특정 상황에서 토큰을 거래하는 모습은 수개월 내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 전 세계적으로 CBDC, DCP로도 불리는 이 디지털 화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이제 이에 기대서 기대이익, 반사이익을 암호화폐 시장이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엑센추어 같은 경우는 네, 여기 보시면 미 엑센추어 디지털 달러 재단의 백서에 담긴 내용 이런 기사도 떴었습니다. 엑센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디지털 달러화를 촉구하는 디지털 달러 백서를 공동 발간을 했습니다. 네, 전 CFTC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위원장이 설립한 디지털 달러 재단과 공동으로 달러 백서를 발간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엑센추어 같은 경우는 더욱더 리플 투자자분들이 이제 CBDC가 XRP가 사용되는 거 아니냐, CBDC에 리플 XRP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엑센추어가 리플의 가장 큰 투자자 중 한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글로벌 결제 서비스 업체 책임자 리플 국경 지급 신청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예전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엑센추어 글로벌 결제 서비스 부문 총괄자 가레스 윌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의 트랜잭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엑센추어는 예전부터 리플의 이제 ODL 솔루션 구 X 레피드 XRP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투자도 하고 이제 XRP의 솔루션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엑센추어와 디지털 달러 재단의 공동 디지털 달러 백서를 발간한 것에 XRP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리플이 8억 XRP 락업 후 이제 10억 XRP를 또 언락했다. 에스크로 락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리플사의 이제 에스크로 락 소식 리플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이런 소식인데, 에스크로 락 자체가 너무 어감도 좋지도 않고 이제 에스크로 락으로 물량을 매도해서 XRP에 하방 압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스크로 락이 XRP 가격에 도움이 된다. 아무 쓸모가 없다. 신경 안 쓴다. XRP 가격에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지금 이분법 돼가지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스크로 락에 관해서는 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의 성공이 XRP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XRP의 투자자분들의 뼈를 때리는 얘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만큼 얘기가 나올 만큼 리플사의 호재는 굉장히 많은데 XRP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 모건 그릭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XRP는 은행 업무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인 리플 제품의 일부분이다. 사람들이 왜 XRP를 사고 가격이 오르길 희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리플의 성공이 XRP 또한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마 이제 XRP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일부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하루빨리 XRP의 가격이 올라서 이러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떨쳐버릴 수 있을 만한 상승분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XRP 참 지긋지긋한 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월렛 피엣이 신고 추적 서비스와 이제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네, 블로터에 따르게 되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핀테크 회사와 손을 잡고 자사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월렛과 키스토어에서 생기는 분실, 사기, 해킹 등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 전문 기업 웁살라 시큐리티는 삼성전자와 디지털 자산 피해 신고 추적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 밝혔는데, 네, 협약은
최근 삼성 블록체인 월렛 이용자가 서비스 사용 중 가상자산 분실, 사기, 해킹 등을 당해 피해를 신고하면 웁살라 시큐리티에 이제 가상자산 피해 대응센터가 공조해 사건을 무상조사 분석해주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암호화폐 이 지갑, 블록체인 월렛 자체를 좀 키우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S10부터 뭐 노트 9, 노트 10, 뭐 S20 블록체인 월렛이 있긴 있지만 막 이렇게 딱 대놓고 나오진 않습니다. 좀 찾아 들어가야 이렇게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성장하고 활발하게 됐을 때 이제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전 세계적인 IT 기업들에서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죠.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2포인트 내린 42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네, 투자 심리가 소폭 위축된 거죠.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7월이 벌써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한 3일째가 벌써 돼가는데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영상을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이렇게 등락폭이 컸었죠. 특히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고 전 세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금 같은 경우는 미 증시와 전혀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지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상관관계가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요. 금 같은 모습, 새로운 신흥 디지털 골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단연 눈에 띄는 게 지금 시가총액 8위에 네, 아침만 해도 9위였는데 지금 카르다노 에이다가 15.03% 굉장히 높은 폭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7% 상승 1100만원대, 이더리움이 2.37% 상승하면서 27만 7천원대, 4위의 XRP가 0.9% 상승하며 네, 21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4.6%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